그동안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는 22일 경기 부양책 발표로 단기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죠. 그런데 이제 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함께 이 조정을 받을 만한 빌미를 찾았습니다. 간밤에 나왔던 세계은행의 이 올해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모두 다 조정을 받는 흐름이었고요. 아시아 증시는 이 영향권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양상이었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폭 0.5% 안팎이었고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종가입니다. 이 전거래일보다 0.6% 정도 하락을 하면서 16,843.88포인트 거래를 마쳤고요. 엿새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장 초반보다는 조금 더 낙폭을 키우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7,000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잠시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30개 구성 종목들 흐름도 보겠습니다. 이날은 조정받은 종목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오른 종목은 단 4종목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날 가장 크게 좀 조정받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잉입니다. 2.3% 밀려나면서 30개 종목 가운데 가장 부진했고요. 나이키, 홈디포, 인텔, JP모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업종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던 하루였고요. 반면에 단 4종목 올랐는데 그런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보시면은요, 오늘 이 머크사가 가장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 제약사 머크는요, 0.55% 상승하면서 그나마 선방을 하는 흐름이었고요. 엑소모빌과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즈, 이렇게 4종목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의 낙폭을 크게 했던 주 원인으로는요, 바로 보잉의 약세를 이 월가에서는 꼽고 있습니다. 보잉은요,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되면서 이날 흐름이 부진했습니다. 이 RBC 캐피탈에서는 보잉의 투자 의견을 기존 수익률 상회에서 시장 수익률 정도로 내려잡았는데요. 이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 보잉의 하락 흐름으로 인해서 항공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항공주들 전체적인 흐름도 보겠습니다. 보잉뿐만 아니라 이 델타 에어라인, 지금 두 번째 보시는 종목인데요. 이 델타 에어라인도 2.89% 밀려나는 흐름이었고요.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 종목도 3%대 하락,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도 1%대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항공주들은 계속해서 신고가 부근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꾸준한 상승을 했는데요. 이렇게 투자 의견 하향 조정되면서 잠시 주춤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S&P 500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P 500은 어제부터 약간 숨고르기가 시작됐죠. 이날 이틀째 조정받고 있습니다. 0.35% 하락했고요. 1943.89포인트 거래 마치는 양상이었습니다. 나스닥도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그래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나 S&P 500 대비했을 때는 낙폭은 다소 제한됐습니다. 잘 버티는 양상이었는데요. 0.14% 약간 조정받으면서 4,331.9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잠시 플러스권 전환되나 싶었는데 터치하고 다시금 낙폭을 키우면서 좀 약보합권에서의 굼뜬 흐름을 보여줬던 하루였고요. 이날 특징적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기술주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월가 투자은행의 입김 효과가 다소 크게 작용하는 하루였는데요. 먼저 지금 종목들 가운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고 계십니다. S&P 500 종목 가운데서 두 번째로 탄력이 좋았는데요. 종가부터 체크해보면은 5% 가까이 올랐네요. 종가가 거의 고가 부근에서 형성이 됐고요. 이날 $30 위에서 안착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월가 두 곳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놨습니다. 먼저 크레딧 스위스는 기존의 목표 주가 $30에서 $50로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요. 빅데이터 시장 확대로 인해서 D램 쪽에서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고 지금 현재 D램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는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기존에는 수익률 상향 조정에서 매수로 끌어올렸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D램 수요가 더 많을 것이다라는 근거를 들었는데요.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마이크론은 장중에 $31.6까지 오르며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마이크론만 좋았던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들의 강세 흐름 최근에 월가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묶어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기술주들 뭐 애플이라든지 다른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지금 아래쪽 보시면은 플러스권의 종목이 5종목 연달아 나오고 있죠. 모두 다 반도체 관련주들입니다. 앞서 보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필두로 해서 퀄컴, 샌디스크, 램버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5종목 나란히 올랐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 가운데서도 재료가 있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샌디스크는 앞서 보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가 이 종목도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장중에 $100 넘어서며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고요. 램버스 살펴보겠습니다. 램버스는 국내 SK 하이닉스와 한때 좀 특허 전쟁이 있어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종목인데요. 퀄컴과 함께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들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2분기 매출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는데요. 상당히 탄력 좋았습니다. 5.18% 상승하면서 딱 $13 종가 만들었습니다. 장중에 $13.35까지 오르면서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고요. 이런 흐름 국내에도 이어질까요? SK 하이닉스도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국내 증시와는 또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 되겠고요.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럽은 이 세계 은행의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과 함께 기업의 실적에 대한 우려까지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영국은 0.5% 밀려났습니다. 프랑스 증시 0.87% 하락했고요. 중간에 놓여 있는 독일 증시 0.8% 가까이 밀려나면서 사흘 만에 만선 밑으로 내려섰습니다. 이 유럽 내에서 특징적인 부분 짚어보자면 역시나 항공주입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항공사 루프트한자가 실적에 대한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낙폭이 14%가 넘었습니다. 2008년 이후에 하루 낙폭으로 따지면 최대폭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이런 실적에 대한 우려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유럽 내에 있는 항공주들도 하락 흐름을 면치 못했는데요. 유럽 내에 있는 항공주들 동반 약세를 띄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 보시면은 루프트한자 14% 밀려났고요. 두 번째 있는 에어버스 3% 정도 하락을 했죠. 이 에미레이트 항공 쪽에서 주문 취소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3%대 밀려났고요. 이 영국에 있는 저가 항공사 이지댓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재료는 없었지만 그래도 대체로 강세 흐름을 띄었습니다. 일본 증시 하루 만에 15,000선 회복했습니다. 저평가 매력이 부각됐고요. 이어서 중국 증시입니다. 2조 위안 투자 계획에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사흘째 상승이지만 상승 탄력은 0.12%로 제한적이었습니다. 대만 증시 강보합권, 홍콩 증시는 약간 밀려났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